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도 역임했고요. 주한 미 대사도 역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통일 한국의 국경도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한국 문제에 굉장히 정통한 미국 국무부의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힐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이 이번에 굉장한 양보를 해줬고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뭐 억지 심정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시진핑을 만나서 통일 한국의 국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왜? 북한은 일정한 시점으로 가게 되면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입장하고는 관계없이 결국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는 스스로 붕괴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과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번이 그 말을 끄집어내기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니냐라는 것이 크리스토퍼 힐의 입장인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게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한 육자회담 재개를 김정은 압박해라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지금 한국의 박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자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북한의 국경이었던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를 통일 한국의 국경으로 한다라고 시진핑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조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크리스토퍼 힐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사실 미국의 비공식적 입장은 중국이 한국으로의 민주적인 통일, 즉 북한의 흡수 통일을 인정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 중국에 전달하는 일도 과거에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비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이 한국의 국경으로 중국과 맞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또 두만강 쪽으로는 뭡니까? 러시아도 붙어 있겠죠. 지금 중국이 동북 공정을 20, 30년 동안 해오면서 만주에 조선족의 즉 우리 연변 길림성 연변 교포들의 흔적을 그리고 우리 역사의 흔적을 해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즉 광대토왕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역사조차도 중국은 지금 왜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을 일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만주 지역, 지금 길림성, 흑룡강, 요녕성, 랴오닝이죠. 그 동북 삼성에 지배를 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은 지우고 있습니다. 동북 공정을 통해서요. 그냥 지우는 것만도 아닙니다. 과거에 사실 그 압록강 두만강 넘어 만주 지역은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전에 부여,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또 발해, 또 조선시대 등에 굉장히 폭넓게 우리 이 한국 사람과 여진, 말갈, 여진은 청이죠. 숙신부터 시작해서 몽골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국경이라는 개념도 조선시대에서 와서 좀 잡혔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조선시대 때도 북쪽에 그 민족과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간도 지역에 이 간도라고 부르는 이 만주 지역에 우리 민족들이 일제시대 때 이후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나가게 된 부분이
그쪽 땅이 옛날부터 많이 살아왔습니다. 국경 개념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살한 거지. 거기 뭐 땅이 뭐 특별하게 좋아서 뭐 환경이 좋아서 거기 간 건 아니죠. 환경도 척박한 부분도 있죠. 춥고 덥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당시에 구소련 고르바초프가 인정한 것처럼 동서독의 통일을 인정을 해줄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나라 전성절 열병식 가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가 전성절 전날 시진핑하고 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오게 될 일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육자회담 복귀해서 핵 폐기를 논의하도록 추가 도발을 막고 그런 이야기나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럼 중국은 왜 그러느냐? 중국은 한마디로 한국이 통일이 되고 그러니까 남측으로 북측이 흡수 통일이 되어버리고 남측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남측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군이 어떤 행태로든 우리 보고 뭐 미군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행태로든 이 남측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들 것이다. 즉 중국의 포위선이 완충 지역이 없이 바로 압록강 두만강으로 올라와 버리고 압록강 두만강 강변에서 미국이 아마 레이더를 돌리고 각종 정보 시설을 돌려서 중국 땅 내부를 탐지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이 지금 걱정은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 한국 국경이 두만강 압록강으로 되면 사실 뭐 거기에 국경에 엄청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선족 이 많이 사는 영변 길림성 일대는 황룡강 일대는 한국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국경을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세력과 국경을 마주 대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중간에 완충 지역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북한인데 북한이 무너질 때가 되면 중국군이 아마 제가 볼 때 북한으로 진입하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는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을 분할해서 나눠 가지자. 북한을 분할해서 나눠 가지자. 즉 중국이 뭐 평안북도 남도 일부, 그 다음에 한국이 뭐 황해도 일부, 미국이 뭐 강원도 중에서 북측인 일부, 뭐 러시아가 한경 남북도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북한을 나누어서 지배하자. 이런 이야기도 안으로 놓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중국군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시점이 되면 북한을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 이번에요. 중국군이 이 연변에서 길림성 일대에서 굉장히 국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지 않습니까? 장갑차 뭐 탱크. 자, 중국은 우리 보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압력을 넣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중국군이 북한의 만약에 남측과의 전쟁,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다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반란에 의해서 김정은이 제거됐다. 이랬을 때 중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점령해 들어가서 북한의 지도부를 중국의 말에 따르는 뭐 군사정권으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괴뢰 정부를 세우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데려다가 만주국 황제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괴뢰 정부를 세웠다가 그 다음에 2차로 중국 본토로 침략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중일전쟁으로 만주 살인이 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크리스토퍼 힐이 독일의 통일 사례도 이야기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독일과 한국, 즉 동서독과 남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은 90년 통일 이후에 20년 동안
2010년까지 3,090조를 투입했답니다. 통일 비용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통일될 때쯤에 서독의 인구는 6,2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동독의 인구는 1,600만 명밖에 안 됐고, 땅도 서독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양쪽에 1인당 국민소득은 동독이 자기들은 8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공산당 정권이 하도 속이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소득이 동독은 한 6,000불 안팎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독의 국민소득은 실질적으로 21,000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독이 최소 서너 배 이상은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남북한이 만약에 지금 현재 통일이 된다고 한번 보십시오. 인구 격차가요, 우리는 5천만, 북한은 지금 2,500만이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요, 우리는 지금 28,000불, 7,000불 사이고요. 북한은 1,000불.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는 북한이 적다는 겁니다. 자, 인구의 격차도 이 동서독간보다 훨씬 적고, 소득의 격차는 엄청나게 더 큰데, 과연 우리가 이 북한의 통일을 현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다고 순순히 협조를 할 것이냐? 제가 전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중국이 이번에 경제적으로 5% 미만으로 성장으로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경추락입니다. 경제에서 심각하죠. 5%면 그나마 중국 경제에 최소한의 유지를 해볼 수 있는 이 소프트 랜딩 5% 이상이라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 3%의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붕괴를 겪고 있는데, 중국이 경제가 붕괴되고 공산당 지도부가 중국 경제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고, 그러면서 중국 경제 붕괴로 인한 중국의 농민공이라고 부르는 수억 명의 중국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빈민층들이 일자리를 잃고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소수민족이, 그리고 중국의 내륙 지역과 중국의 이 연안 지역이 소득 격차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이런 중국의 혼란적인 상황이 과거에 이 89년 90년에 구러시아처럼 벌어져야 동국권이 소련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듯이, 동시에 소련 내부에서 굉장한 혼란 사태가 벌어지니까 동국권이 일시에 체코, 헝가리부터 루마니아까지 전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동독까지, 발틱 상국까지. 마찬가지로 중국 내부가, 공산당이 지금 이런 철근 통치가 붕괴되는 양상으로 가야만이 중국이 한국의 이 통일 부분에서 손을 쓸 여력을 상실하고 자연스럽게 북한이 흡수 통일되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이, 과연 중국이 아무리 한국이 중국을 하자는 대로 잘 들어주고 비를 맞춰준다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 통일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띄고, 그래 뭐 북측이 남측으로 흡수 통일돼야지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시진핑은 좀 이따가요, 9월 3일 전승절 끝나면 이제 북한이 중국하고 싸워서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항미 원조, 즉 6.25 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데 집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잔치집에 가서 덕담이나 하고 이래 와야지, 하지도 않을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도 않을 이야기를 끄집어냈다가 괜히 시진핑 얼굴 붉히면서 뭐 그럴 일이 있습니까? 크리스토퍼 힐이요, 굉장한 전문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너거는 중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너네 대통령도 중국에 가서 시진핑한테 통일됐을 때 국경을, 현재 북한 국경 그대로 남측이 흡수하도록 인정할 거냐, 그 이야기 한번 해봐라고.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토퍼 힐이 좀 비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뭐 보수 일각에서요. 제가 대통령이 가면 뭐 육자회담이나 하자고 해라. 북한 좀 끌고 나와라. 핵 폐기하기 위한 그 이야기나 시진핑한테 한번 해라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국경 통일 한국의 국경을 시진핑하고 박 대통령이 논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심사가 상당히 꼬여 있는 미국에서 들어줄 거 다 들어줬으니까 너네도 한번 강하게 주장을 해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없고 꺼내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시진핑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박 대통령이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정상회담 자리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중국의 지금의 여전한 혁명은 북한이고요. 중국은 북한이 일종의 서펀지,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충, 중간 어떤 지대로서 생각을 하면서 북한이 어려워지면 중국군이 직접 북한에 진주를 해서 북한의 괴뢰 정권을 세워서 유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폐기할 거니까 주변 나라들 다 돈 내라고 만들 거예요. 중국 사람들 장사 얼마나 잘합니까? 자, 핵이 한 10개 있는데 개당 얼마씩 내자. 핵 폐기로. 그래서 주변 나라 돈으로 북한이 당분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의 국경이 만들어지려면 그것은 통일 중국이 먼저 깨져야 된다.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중국 내부에 각종 반란과 폭동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소수민족이 들고 일어날 때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